인간관계란 무엇인가? 사실 혼자 살면 제일 편하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지만 무인도에 집을 짓고 원시인처럼 살 게 아니라면 우리는 무조건 사람을 마주치게 된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하다못해 커피 전문점 종업원까지. 사람을 한 명도 못 보고 죽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타인에게서 고통받지 않고 내 할 말을 하며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살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한다. TV 프로그램을 보니 동물들도 친교를 나누기도 하고 배척되기도 하며 심지어 꿀벌은 춤으로 먹이 발견을 알린다. 곤충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인간은 오죽하겠는가?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는 법, 호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 상대를 설득하는 법 등. 우리는 현명하게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까운 사람부터 처음 보는 사람까지 우호적이고 친근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답은 있다. 그 답을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소개한다.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세 가지 기본 원칙. 1. 상대가 간절히 원하게 만들어라. 여름이면 종종 메인주에 낚시를 하러 가곤 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크림을 올린 딸기를 아주 좋아한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물고기는 벌레를 더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낚시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물고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했다. 낚싯바늘에 미끼로 크림을 올린 딸기를 끼우지 않은 대신 벌레나 메뚜기를 물고기 눈앞에서 흔들어대며 이렇게 말했다. 이거 먹고 싶지 않니? 왜 사람을 낚을 때는 똑같은 상식을 발휘하지 않는가?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 총리를 지낸 로이드 조지는 바로 이 상식을 발휘했다. 전시의 다른 리더들은 모두 잊히고 난 후에도 어떻게 그만이 계속 권좌에 남았느냐고 누군가 묻자 그는 굳이 한 가지 비결을 꼽자면 물고기에 맞춰 미끼를 끼우는 법을 터득한 덕분이라고 답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끄집어내는가? 그건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바보짓이다. 물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당신 말고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당신과 똑같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얻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내일 만약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싶다면 이 점을 기억하라. 예를 들어 자녀가 담배를 피우지 않기를 바란다면 일장연설을 늘어놓지 말라. 당신이 원하는 걸 말하지 말라. 대신에 담배 때문에 야구팀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100m 달리기에서 질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줘라. 인간관계의 정교한 기술에 관해 헨리 포드는 최고의 조언을 남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하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나의 관점 못지않게 상대의 관점을 파악하여 그 사람의 시각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능력이다. 아주 간단하고 명백한 이야기이므로 누구라도 한 번 보면 맞는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지구에 사는 사람 중 10중 8구는 이 사실을 무시한다. 기억하라. 먼저 상대가 간절히 원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그의 편이다. 못하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가야 한다.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세 가지 기본 원칙. 2.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불만을 표현하지 말라. 비난은 헛수고다. 비난을 받은 상대는 방어하는 입장이 되기에 보통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기를 쓰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비난은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자존감을 다치게 하며 붕괴하게 만든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스키너는 동물의 잘한 행동에 보상을 주면 나쁜 행동에 벌을 주는 것보다 학습이 훨씬 더 빠르고 배운 내용도 더 효과적으로 기억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비난으로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당사자는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다. 역시나 위대한 심리학자인 한스 셀리에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인정받기에 목마른 만큼 비난을 두려워한다. 비난이 낳은 억울한 심정은 직원이나 가족, 친구를 기운 빠지게 만든다. 그러면서도 비난을 받게 한 그 상황은 쉽게 바로잡아지지 않는다. 기억하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꿀이지만 벌에 쏘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오클라호마 이니드에 사는 조지 존스턴은 엔지니어링 회사의 안전 책임자였다.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언제나 안전모를 쓰게 하는 일도 조지의 업무 중 하나였다. 원래 조지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과 마주치면 손가락을 흔들면서 권위적이고 엄하게 지적했다고 한다.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직원들은 마지못해 따랐지만 조지가 자리를 뜨고 나면 종종 안전모를 다시 벗어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조지는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다. 직원들 몇몇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안전모가 불편한지 물었다. 머리에 잘 안 맞나요? 그런 다음 직원들에게 안전모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니 일할 때는 항상 써줬으면 좋겠다고 상냥한 톤으로 말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규칙을 더 잘 따랐고 그들의 감정이 상할 일도 없었다. 내일 당장 누군가에게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묵은 원한으로 남을 행동을 하고 싶다면 신랄한 비난을 한마디 던지면 된다. 그 비난이 아무리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사람을 대할 때는 상대방이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로 하자. 상대방은 감정의 동물이고 선입견이 가득하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휘둘리는 존재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기로 하자. 왜 그러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로 하자. 비난보다는 그 편이 훨씬 더 유익하고도 흥미롭다. 이런 태도야말로 연민과 관용과 친절을 낳는다. 알면 용서된다. 존슨 박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다. 하느님도 마지막 날까지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라고 심판할 것인가?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세 가지 기본 원칙. 3.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인정의 말을 건네라. 누가 무엇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혹시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바로 상대가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기억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물론 옆구리에 권총을 들이대면 손목시계를 끌어주고 쉽게 만들 수는 있다.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면 직원들이 협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등을 보이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원치 않는 부작용을 낸다. 상대가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바를 주는 것이다. 상대는 뭘 원하는가? 미국의 철학자 중 한 명인 존 듀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충동이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라고 했다. 이 말을 기억하기 바란다.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링컨은 어느 편지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칙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인간이어서 겪는 이 갈증은 괴롭지만 결코 수그러들지 않는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욕망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다. 자신이 뭔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궁핍한 식료품점 점원은 50센트를 주고 산 중고 법률 서적을 열심히 공부했다. 이 점원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링컨이라고. 위대한 철학자 랠프 월도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나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 그 점을 통해 나는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된다. 만약 에머슨도 그랬다면 여러분이나 나에게는 1000배는 더 그렇지 않을까? 내가 이룬 것, 내가 원하는 것은 그만 생각하자. 상대의 장점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자.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인정의 말을 건네라. 잘했다고 말할 때는 진심을 담고 칭찬을 할 때는 아낌없이 쏟아부어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히 간직하며 평생토록 되뇌 것이다. 당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려도 되낼 것이다. 누구에게나 호감을 얻는 6가지 원칙. 1.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아침에 성난 고객 하나가 줄리언 데트머의 사무실에 들이닥쳤다. 줄리언 데트머는 나중에 세계 최대의 양봉용 모직 공급업체가 되는 데트머 모직회사의 설립자였다. 데트머는 나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소매점 중 하나를 운영하는 그 고객분이 저희에게 지급할 약간의 대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재무팀에서 지급을 하셔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재무팀에서 여러 통의 서신을 받은 그분은 짐을 싸서 시카고까지 찾아오셨어요. 제 사무실로 쳐들어와서 자신은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을 뿐더러 다시는 데트머 모직의 제품을 단 $1어치도 사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차분히 그분 말씀을 끝까지 들었어요. 중간에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도록 했어요. 마침내 그분의 화가 좀 가라앉고 들을 준비가 되셨을 때 조용히 말했죠. 이 부분에 대해 알려주시려고 시카고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저희 재무팀에서 고객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아마 다른 고객분들도 화가 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회사에 너무나 안 좋은 일이죠. 정말이지 고객님도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겠지만 저야말로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그분은 제가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듯 했어요. 아마 몇 배로 실망하셨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단단히 한 소리 하려고 멀리 시카고까지 찾아왔는데 제가 그분과 싸움을 하기는커녕 고맙다고 했으니까요. 장부에서 그 대금을 삭제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그분은 아주 꼼꼼한 분인데다가 관리할 장부도 하나인데 우리 직원들은 수천 개 장부를 관리하니까 그분보다는 우리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저는 제가 그분 입장이었어도 틀림없이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 저희한테서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실 테니까 다른 모직 공급회사를 몇 군데 추천해 드렸죠. 예전에 그분이 시카고에 오시면 함께 점심을 먹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점심을 함께 하시자고 했죠. 그분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어요. 하지만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고 나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금액의 주문을 하셨어요. 기분이 풀려서 집으로 돌아가셨죠.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공정하게 대접해드린 것만큼 본인도 공정하고 싶은 마음의 장부를 다시 검토하셨대요. 그리고 잘못된 걸 하나 찾아내신 거죠. 사과의 말과 함께 수표를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그분의 아들이 태어나자 미들네임을 데트머라고 지으셨어요.
그리고 22년 후 돌아가실 때까지 제 친구이자 우리 회사의 고객으로 남으셨죠. 현대인 중에서 가장 잘 들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지크문트 프로이트다. 프로이트를 만나본 어떤 사람은 그의 경청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다.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받아서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질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렇게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두 눈은 부드럽고 온화했죠. 목소리는 낮으면서 친절했고요. 제스처도 별로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제 말을 이해하려는 모습은 정말로 대단했어요. 심지어 제 표현이 서투를 때조차 말이죠. 누군가가 내 말을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들어준다는 것이 어떤 건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들이 당신을 피하고 등 뒤에서 비웃고 심지어 경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누가 말을 하든 오랫동안 듣고 있지 말라. 쉴 새 없이 당신의 이야기를 떠들어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인데 뭔가 생각이 떠오른다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문장 중간에 바로 끼어들어라. 주변에 혹시 저런 사람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나는 있다. 놀라운 건 그중 일부는 여러분도 아는 이름이라는 것이다. 지루한 사람, 그게 바로 저 사람들이다. 남을 지루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에 도취되어 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푹 빠져 있다. 자기에 관한 얘기만 떠드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다. 오랫동안 컬럼비아 대학교 총장을 지낸 니콜라스 버틀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에 대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구제불능일 정도로 교양이 없다. 얼마나 많이 배웠든 간에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주의 깊게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관심을 가지고 들어라. 상대가 아주 즐겁게 답할 것 같은 질문을 던져라. 상대에 관한 이야기, 그가 이룬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하라. 지금 나와 대화 중인 상대는 나나 내 문제보다는 그나 그가 원하는 것, 그의 문제에 100배는 더 관심이 많음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치통으로 괴롭다면 중국에서 기근으로 100만 명이 죽는 것보다 치통이 나에게는 더 큰 문제다. 내 목에 종기가 났다면 아프리카에서 지진이 40번 나는 것보다 나에게는 그 종기가 더 큰 관심사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이를 꼭 명심하라. 누구에게나 호감을 얻는 6가지 원칙. 2. 상대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라. 한 번이라도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손님이 되어본 사람은 그의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에 깜짝 놀라게 되어 있었다. 손님이 카우보이이든 저 유명한 의용군 기병대원이든 뉴욕의 정치가이든 외교관이든 루스벨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어떻게 그랬을까? 답은 간단했다. 언제든 손님이 오기로 하면 루스벨트는 전날 밤 늦게까지 손님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었다. 루스벨트도 알고 모든 리더가 알았듯 사람의 마음을 얻는 왕도는 상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일 대학교의 문학교수이자 에세이 작가였던 윌리엄 펠프스는 일찌감치 이 교훈을 배웠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에세이에 이렇게 썼다. 8살 때 나는 리비 린슬리 숙모의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숙모와 공손히 인사를 나누고는 온전히 나에게 관심을 쏟았다. 당시 나는 우연히도 보트에 푹 빠져 있었다. 손님은 보트 이야기를 한참 했고 나는 너무너무 흥미로웠다. 그가 떠난 후 나는 그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숙모는 그분이 뉴욕에 사는 변호사인데 보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 주제에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면 왜 계속 보트 얘기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사니까 그렇지. 내가 보트에 관심이 있는 걸 아니까. 내가 흥미를 갖고 즐거워할 만한 이야기를 한 거야. 호감 가는 사람이 된 거지. 윌리엄 펠프스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숙모의 말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우리가 정말로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대화 상대들은 코널에서 새를 관찰한 경험을 늘어놓으며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한다거나, 다가오는 딸의 결혼식에 관한 소소한 내용을 시시콜콜 떠들며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것이 아무리 본인이 잘 아는 주제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즐거운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즐겁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역사적으로 외교관부터 고급 접대부, 왕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 원칙을 이용해 정치 동맹을 중개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애하고 큰돈을 벌었다. 당신도 이 원칙을 활용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상대는 여러분과 하는 대화가 즐거울 테고 여러분 역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매번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당신의 삶이 확장될 테니 말이다. 누구에게나 호감을 얻는 6가지 원칙. 3.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라. 인간 행동을 규율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다. 이 법칙을 준수한다면 곤란에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아니, 잘 지키기만 하면 이 법칙은 수많은 친구와 끊이지 않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칙을 깨는 순간 끝없는 공경에 처하고 말 것이다. 그 법칙이란 이것이다. 언제나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존 듀이는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충동이라고 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칙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로 이 충동이 우리를 동물과 구별한다. 바로 이 충동이 문명 자체를 성립하게 했다. 수천 년간 철학자들은 인간관계의 수칙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해낸 것 중에 기나긴 세월을 거쳐 진화하며 살아남은 가장 중요한 지침은 오직 하나뿐이다. 1900년 전 유대의 돌산에서 예수는 이를 하나의 생각으로 요약했다. 이는 황금률이라고 불리는데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일 것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길 원한다.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나만의 작은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 한다. 영혼 없는 싸구려 아첨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인정을 갈망한다. 찰스 시와브의 말처럼 우리는 친구나 동료가 잘했다고 말할 때는 진심을 담고 칭찬을 할 때는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기를 바란다. 이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다. 그러니 이 황금률을 따르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자. 언제, 어디서, 언제나 어디서든 말이다. 인정이라는 이 마법의 시금석을 여러분이나 나는 어디서부터 적용해야 할까? 제일 가까운 집에서부터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 나는 집만큼 그런 인정이 필요하면서도 소홀하기 쉬운 곳도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분명히 훌륭한 점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한때는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그렇지만 배우자에게 매력적이라고 마지막으로 표현해 본 것이 언제인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대체 얼마나?
오늘 밤 혹은 내일 밤에는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한 끼 식사를 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놀라게 만들어 보라. 그냥 그래, 그래야겠어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하라. 그런 다음 미소와 함께 배우자에게 애정어린 따뜻한 말을 선물하라.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은가? 비결을 알려주겠다. 효과가 좋을 것이다. 내가 생각해낸 말은 아니다. 훌륭한 저널리스트이자 칼럼니스트인 도로시 딕스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딕스는 한 번에 여러 사람과 결혼하며 무려 여성 23명의 마음과 은행 통장을 얻어낸 유명한 사기꾼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남자에게 어떻게 이 여성들이 그를 사랑하도록 만들었는지 묻자 남자는 속임수 따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냥 상대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눴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니 남들이 당신을 좋아하길 바란다면 이를 꼭 기억하라.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라. 그리고 거기에 진심을 담아라. 여기까지 읽었다면 지금 당장 이 책에서 보았던 인정의 철학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실천하라. 그리고 마법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라.